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쩌면 우주의 수수께끼 중 하나를 해명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아주 좋아하시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랙홀이 있나? 블랙홀은 그야말로 우주의 몬스터,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고밀도를 가진 천체입니다. 이 밀도라는 개념 자체도 블랙홀 앞에서는 의미를 잃게 되고 마는데요. 어떠한 천체라도 질량과 크기를 알면 밀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방대한 질량이 끝없이 작은 공간으로 압축되는 천체는 어떻게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아는 블랙홀의 대부분은 항성질량 블랙홀로 분류됩니다. 이 블랙홀이 어떻게 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바로 초신성 폭발 이후 질량이 큰 항성의 잔해가 수축하며 자기 중력에 의한 붕괴가 일어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계산하면 이러한 잔해의 질량은 최소한 태양의 3배 정도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성이 일생을 마치고 수축해서 우주 몬스터가 되려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초거성이어야 합니다. 항성 질량 블랙홀이 되기 위한 항성의 질량 상한의 정확한 수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태양의 45배에서 60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쌍불안정형 초신성이라는 현상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항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 물질 대부분이 우주로 방출됩니다. 아까 항성이 붕괴한 후 그 잔해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태어날 때 너무 많은 물질을 확보하는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항성을 우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65배에서 125배 정도인 저금속 별에서는 전자와 양전자 페어가 생성됩니다. 이 페어가 항성의 심장부에 있는 거대 핵 반응로, 즉 코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대부분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압과 중력은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력이 항성을 수축시키려고 하는 반면 방사압은 물질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방사선이 약해지면 중력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사라지며 항성은 곧바로 수축을 시작합니다. 대질량 물질은 비교적 작은 부피로 수축하면 열을 띠게 됩니다. 항성이 태어날 때 빛이 나는 것은 이 때문이며 행성에 장렬하는 코어가 있는 것도 이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물질이 많고 게다가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온도는 상정된 것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엄청난 위력의 열핵 폭발이 일어나며 항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이 폭발에 의해 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쌍불안정형 초신성입니다. 또한 질량이 더 큰 항성도 블랙홀이 되며 질량이 태양의 65배 이상, 125배 미만인 블랙홀은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블랙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항성 질량 블랙홀 이외에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타입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 있으며 질량은 태양의 수백만 배, 수십억 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몬스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통일된 견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무거운 항성이 자기 질량에 따라 수축하여 완전히 블랙홀이 된 후 더 많은 물질을 흡수함으로써 발생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아예 항성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거대한 가스 구름이 수축해서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숫자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나요? 항성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최대 태양의 수십 배 정도입니다. 또한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수백만 배 이상이고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중간 질량 수색.
이런 천체를 전문가들은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일반적인 블랙홀이 합체하거나 앞으로 붕괴를 맞이하는 초대 질량 항성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너무 뚱뚱한 항성이 붕괴할 때 생겨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블랙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천체가 몇 개 발견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인데요. 또한 이전 동영상에서 다룬 GW190521과 같은 블랙홀 간의 충돌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태양의 85배와 66배의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져 중간 질량 블랙홀이 생겨났지만 이런 이벤트는 아직 단발적으로밖에 관측되지 않았고 기록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흡수하는 등의 흥미로운 이벤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관측되는 것도 우주에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고밀도의 천체가 블랙홀 중력의 손에 붙잡혀 생을 마감할 때 죽음 직전에 밝은 섬광을 발하게 됩니다. 동시에 안쪽에서는 수십억 도의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분명 무척이나 눈이 부신 광경이겠지만 아쉽게도 이런 이벤트는 모두 지구에서 너무 먼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 재미있는 현상이 운 좋게 연구자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수께끼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 현상이란 바로 중력파인데요. 중력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20세기 초에 푸엥카레, 로렌츠,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에 의해 예언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된 검출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중력파가 대체 뭘까요? 시공간 연속체가 얇은 천 모양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곳에 질량이 꽤 큰 천체를 두었다면 천은 그 무게로 인해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거의 마찬가지로 행성이나 항성, 블랙홀은 자기 중력에 의해 주위 공간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왜곡도 강해지죠. 하지만 시공 연속체는 단순하게 펼쳐진 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질량이 큰 천체가 시공 연속체를 비대칭 가속도로 이동하면 시공이 뒤틀릴 뿐만 아니라 시공의 매끄러운 면에 수면의 잔물결을 닮은 특수한 파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질량의 천체에 의해 발생한 중력파는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우주 공간에 펼쳐집니다. 블랙홀의 합체나 중성자별끼리의 충돌, 혹은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흡수할 때 특히 강력한 중력파가 발생합니다. 그런 중력파의 관측이 가장 간단합니다. 2015년 이후 3번의 시즌에 걸쳐 중력파 관측이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세 번째 시즌 후반, 즉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7일에 행해진 관측입니다. 2020년 2월에는 일본의 검출기 카구라가 참가했고 수집된 데이터의 처리에는 1년 반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결과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과학자들이 기록한 중력파는 대부분 항성 질량 블랙홀의 충돌로 야기된 것인데 적어도 그중 2가지의 경우가 특히 재미있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무려 적어도 태양의 60배 질량을 가진 천체가 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관측되고 있었는데요. 아까도 언급했던 GW190521이라는 이벤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이벤트에 관여한 블랙홀의 질량이 과대평가돼서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종인 중간 질량 블랙홀의 존재가 드디어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종류의 블랙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해명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설이 모두 옳다고 하는 일도 가능성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통상적인 블랙홀이 합체될 때 생기는 것도 있고 질량이 특히 큰 항성이 붕괴할 때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고밀도의 성단에서는 항성끼리 충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더 흥미로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화제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버튼을 켜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잠시만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